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원진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제 1인 기업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갈 텐데요. 진짜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영상 올린 게 언제였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퇴사 이후 제가 이제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 그거를 이제 시작을 해 나갈 거예요. 이제 제가 4년 전에 퇴사를 하고 항상 판타지가 하나 있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또 경제학과였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에 제가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거 보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판타지는 뭐였냐면은 내가 데이 트레이딩,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 능력이 될까? 이게 항상 궁금했어요. 한번 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한번 들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자유로울 것 같고,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사고 팔고 그 순수히 거래만 하면서 내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매일매일.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그 Rule of 72, 72의 법칙이라고 있거든요. 72를 그 이자율로 나누면은 원금이 2배가 되는데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계산하는 그 법칙이 있는데, 하루에 뭐 예를 들어 한 3% 수익? 3% 수익만 내면은, 예를 들어 계속 연달아서 매일매일 3% 수익을 낼 수 있다면은, 그러면 대략 한 달? 한 달이면 원금을 2배로 불릴 수가 있어요. 물론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다. 처음 하기 전까지는. 실제 투자를 하기 전에는 되게 순진하죠. 이건 그냥 산수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은 되겠구나. 3% 왠지 달성 가능할 것 같고. 근데 3%를 달성하는 거는 쉽지가 않죠. 절대로. 하루 3% 쉬울 것 같지만, 그때 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은행에 돈을 1년 예금을 맡기면 주는 게 막 3% 이런데, 하루에 3% 내는 게 쉬워 보이지만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뭐 어쩌다가 몇 번 3%는 낼 수 있지만 손실이 나는 날도 있고, 평균적으로 3%를 그럼 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딱 정했어요. 6개월만 해보자. 정확히 6개월. 퇴사하고 나서 연말까지 남은 기간이 대충 6개월이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만 딱 해보자. 그때 그 전까지는 그냥 재테크 삼아서 이렇게 그냥 가끔 하던 주식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전업으로 맨날 한번 해봤어요. 이제 거기서 얻은 저만의 교훈, 그리고 제가 느꼈던 점들, 그거를 오늘 공유를 해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순수히 저의 경험이고 저의 케이스지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데이 트레이더로서 성공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굉장히 큰 손실을 내고 뭐 빚쟁이가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한데 전 그냥 제 경험만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제 말이 뭐 다 통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첫째로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과적으로 저는 돈을 벌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뒀어요.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깔끔하게.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끝나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먼저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돌이켜보잖아요. 절대로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장이 되게 좋았어요. 그때. 그 해에 호재가 되게 많았고, 그냥 건들면은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꽤 있었어요. 그때 뭐 제가 관심 있던 종목이 아이리버, 그 옛날 mp3 만들던 회사 있잖아요. 아이리버가 뭐 일본 회사에 인수된다는 소문이 돌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뭐 SK가 이걸 인수를 하고 뭐 등등등 하면서 뭐 쭉 갔고, 다음하고 카카오가 합병을 했고, 그 해에 또 게임 회사들이, 대작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게임 회사들 주식도 그때 굉장히 강세였고, 그리고 하반기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중국 원양 자원이라는 아주 훌륭한 종목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돈을 벌었지만, 누군가 저한테 그 전업으로 데이 트레이딩을 6개월 해서 다시 한번 그때 수익을 내보세요 라고 하면, 저는 아마 95%의 확률로 아마 그 수익을 다시 못 낼 것 같아요. 자, 이제 첫 번째 얻었던 경험과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바로 재테크로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하고 전업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가장 큰 차이가 뭐였냐면은, 재테크로 그냥 뭐 부업 또는 뭐 그냥 캐주얼하게 주식 투자를 하면은, 내가 사놓은 종목을 뭐 하루 중에 벌써 to be continued. 여러분, 아까 학생이 왔어요. 학생. 저 영어 관련해서 이제 가르치거든요. 여기에서 영어를. 하여간 내가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었지?
캐주얼하게 그냥 주식 투자하고 재테크 개념으로서 하고 있다 보면은 그냥 전날 종가 대비 오늘 몇 프로가 올랐나 중간중간 그냥 이렇게 확인하는 수준까지밖에 안 돼요. 그냥 이렇게 간만에 이렇게 딱 보고 뭐 얼마 올랐구나. 근데 사실 그 종가로 가는 과정에 그 하루 종일 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등락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막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결국에는 종가가 이제 플러스로 끝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호가창, 그 HD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제 켜놓고 이 호가창을 내가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되게 힘들어요. 이거를 계속 보고 있으면은 차라리 모르고 있으면 편한데 이거를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은 굉장히 하루에도 수없이 유혹이 시달려요. 지금 팔까? 지금 팔까? 지금 팔까? 이따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팔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막 오르고 있을 때는 따라서 살까? 따라서 살까? 지금 사면은 왠지 짧게 후딱 벌 수 있을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특히나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은 내가 진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너무나도 많이 유혹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호가창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심적 부담이었어요. 저한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보고 있는 게. 차라리 모르면 나은데 그렇다고 또 안 보고 있을 수도 없고 전업으로 트레이딩을 한다는 사람이 아침에 그냥 딱 사놓고 이따 뭐 오후 3시 때 봐야지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딴 일 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호가창을 보는 게 굉장히 힘들고 아예 재테크로서 주식 투자를 그냥 약간 사이드로 하는 거랑은 이 심적 부담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먼저 그거 제가 가장 먼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그 데이 트레이딩 중 호가창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면서 오는 그 심적 부담감, 그리고 이런 유혹들, 압박, 막 이런 거 별의별 일 다 일어나요. 저 때는 제가 할 때는 이 상하한가 제한이 15%였어요. 그래서 플러스 15%, 마이너스 15%, 지금은 확장돼서 이제 30%거든요. 뭐 플러스 30, 마이너스 30.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상한가 따라서 내가 뭘 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5%니까. 근데 장중에 상한가가 풀리면서 대량 매물이 갑자기 막 쏟아져 나오면서 갑자기 하한가까지 곤두박질 쳐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하루에 한순간에 손실이 마이너스 30%인 거예요. 그럼 엄청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30%니까 내 손해가 뭐 심해봐야 30%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뭘 상한가 가까운 가격에 샀다가 이게 곤두박질 치면은 이제 마이너스 60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가지고 하면은 하루아침에 600만 원 날아가는 거고 1억이면은 6천만 원 날아가는 거고 10억이면 6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중에 우리는 맨날 종가만 보고 해서 별로 드라마가 없는 것 같지만 이 호가창을 계속 하루 중 쭉 보고 있으면은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제가 방금 말한 이런 케이스도 실제 일어나요. 진짜로. 역으로 뭐 하한가 가까운 가격에서 갑자기 치고 올라가서 상한가 찍는 경우도 있고, 그럼 뭐 30%, 지금은 이제 60% 보는 거겠죠, 그렇게 하면은. 근데 그런 거는 극히 드물고, 이제 저도 얼떨결에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몇 번 있는데 그때는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런 건 매우 드문 일이고, 하루 3%, 아까 얘기했던 그 하루 3% 만들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손실, 이제 두 번째, 제가 느낀 점과 이제 거기서 얻은 교훈 두 번째는, 여러분 요즘 그 가상화폐 투자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비트코인 손실 앞에서 용감해지면 안 돼요. 그 흔히 말하는 그 존버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위험한 소리예요. 그게 뭐 재테크로 또 그냥 사이드로 이렇게 투자를 할 때는 먹히는 말인데,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묶이면 안 돼요, 그렇게. 그래서 손실 앞에서 절대로 무대뽀로 이렇게 용감해지면 안 돼요. 손실이 나면 빨리 팔고, 대부분 이제 현명한 투자자들은 그걸 정하거든요. 자기가 손실을 어디까지 가져갈지. 그래서 그 이하로 떨어지면 가차없이 그냥 손절하고 하는데, 손절도 자꾸 벌어뜨리면 안 돼요. 애초에 그 손절이 계속 반복되면 여러분들 종목 고르는 안목이나 아니면 매매 타이밍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걸 한번 반성을 하시고. 하여간 그것도 너무 자주 하면 안 좋긴 한데, 일단 안 하면은 그게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언제 회복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태까지 끌려갈 수가 있어요. 내가 돈이 묶이고 내 평단가로 다시 가격이 돌아오는데 얼마가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몇 주가 걸릴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절대로 손실 앞에서 용감해지면 안 돼요. 사람이 항상 반대로 하면 되거든요. 우리 본능하고.
수익이 날 때는 좀 촐싹대지 말고 좀 느긋하게 이게 어디까지 가나 한번 좀 지켜보고 인내심을 가지고, 떨어질 때는 가차없이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자꾸 거꾸로 해요. 손실 보면 용감해져가지고 아이 뭐 그냥 기다리다 보면은 또 뭐 언젠가 오르겠지 이 생각하면서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고, 수익이 나고 있을 때는 막 빨리 팔아야겠어, 막 빨리 팔고 싶은 생각만 들고. 근데 반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되질 않아요, 실제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대부분 돈 잃는 사람들이 많은 거겠죠. 그래서 오히려 기계가 투자를 더 잘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손실 앞에서 절대 용감해지면 안 돼요. 그러다 진짜 망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존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주식할 때, 그 데이 트레이딩 할 때는. 그리고 또 얻은 경험이자 얻게 된 교훈은, 만약에 내가 목표가를 정해놓지 않은 주식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게 얼마까지 가겠거니라고 분석을 해놓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사놓은 주식에서 수익이 나잖아요. 수익은 줄 때 먹으세요. 수익은 줄 때 먹어야 돼요. 괜히 더 욕심내서 붙들고 있다가 다시 또 막 꺾여서 마이너스 보느니, 수익은 줄 때 그냥 먹어요. 특히나 내가 별 기대 없이 고른 종목이면. 그리고 팔고 나면은 좀 미련을 갖지 마세요. 자꾸 막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고 막 내가 갖고 있었더라면 지금 얼마 더 벌었을 텐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끝난 거예요. 그거는 수익을 벌었으면은 땡큐예요. 손해 안 본 걸 다행으로 아시고. 그리고 또 얻은 교훈은, 만약에 얼떨결에 큰 수익이 나잖아요. 내가 기대치 않았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루 수익 목표가 3%였어요. 근데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호재가 생겨가지고 막 20%를 갔어요. 오늘 20% 수익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딴짓하지 마시고 그거 팔고 그냥 문을 닫으세요. 그날은 HTS 그냥 꺼버리고 나가서 그냥 노세요. 나가서 놀거나 아니면은 뭐 여가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뭐 아직 회사 다니고 있는 친구 사무실 놀러 가서 뭐 점심을 맛있는 걸 사주든가 그렇게 하세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사람이 예상치 못하게 큰 돈을 벌잖아요. 그럼 판단이 흐려져요. 약간 들떠가지고 많이 벌었으니까 왠지 내가 별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 종목 무턱대고 이렇게 사고 막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그날 귀하게 얻은 거 수익 다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게 뭐 상한가를 간다든가, 아니면 상한가 가면 사실 그날은 팔면 안 되죠. 뭐 수익을 크게 얻으면은 그냥 끄세요, HTS를. 그게 좋아요. 괜히 그거 가지고 이것저것 들쑤셔봤자 괜히 돈 날리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그냥 팔고 끄세요, HTS를. 그리고 또 얻은 교훈, 그리고 제가 이제 6개월이 지나서 주식을 다시는 데이 트레이딩 같은 거 이제 안 쳐다보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한테는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주식 동호회라든가 아니면 흔히들 말하는 뭐 세력, 뭐 기관, 그게 자금력이 많은 사람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벌어진 일에 대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날씨를 컨트롤할 수 없지만, 이제 날씨에 따라서 뭐 우비를 입든 우산을 쓰든 아니면 장화를 신든 뭐 이런 걸 준비할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대응밖에 없어요. 대응. 그 얘기는 뭐냐, 이거를 내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만든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가 다 쫄딱 망해가지고 날려요. 그러면 내가 다시 기존에 내가 이룩했던 부를 다시 이루기가 쉬울까요? 제 생각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건 제가 느낀 경험으로는 운이 굉장히 많이 따라줘야 돼요. 그 타이밍과 그 시기가 잘 맞아야 돼요. 이게 또 장이 좋은 장이 있고 안 좋은 장이 있고, 시기도 맞아 떨어져야 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예를 들어 내가 뭐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을 해서 사업체를 일으켰어요. 몇 개월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러다가 내가 망했어요. 쫄딱.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또다시 그 성공을 이룰 수 있겠느냐? 내 생각에 주식으로 이 돈을 다시 그렇게 버는 것보다 확률이 훨씬 높아요. 왜냐면은 내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다음번엔 난 더 잘할 수 있거든요.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 자체는. 근데 주식 투자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판타지를 그냥 충족한 걸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깔끔하게 접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느낀 점은 제 천성에 이게 좀 안 맞은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좀 불안했거든요, 그 주식 투자할 때. 이거를 또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저는 오히려 제 적성에 맞는 거는 좀 약간 한 땀 한 땀 일해서 버는 게 저한테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넣는 인풋만큼 뭔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래서 실제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거를 키워나가는 게 저한테는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령 이렇게 망한다 하더라도 내가 언제든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재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느꼈던 거는,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면은 이게 돈을 이렇게 벌어도 문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잃어도 문제고 벌어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돈을 너무 쉽게 벌다 버릇하니까 좀 개념이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벌어도 제 생각에는 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사람이 한 땀 한 땀 벌어서 이 돈을 버는 성취감 이런 것도 느끼고 해야 되는데 좀 정신이 피폐해졌던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또 느꼈던 점은, 이런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왜 비트코인이 옛날에는 되게 저렴했잖아요. 뭐 몇십만 원, 어쩔 땐 뭐 1달러, 옛날에는 뭐 1센트 막 이러던 시절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가끔 그 얘기를 해요.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은 비트코인을 얼마일 때 얼마만큼 사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 내가 재산이 얼마일 텐데, 이런 상상을 많이 하는데, 주식할 때도 그런 상상 되게 많이 해요. 내가 저 종목을 저 가격일 때 사놨으면 지금쯤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됐겠다,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주식을 해본 경험으로는 그거 되게 부질없는 상상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다시 돌아가는 게 불가능한 것도 당연히 있지만, 설령 돌아가서 그거를 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현재 가격까지 갖고 있을 거라는 보장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이 1센트일 때 샀어요. 1센트. 1달러도 아니고 1센트. 10원일 때. 근데 비트코인이 나중에 뭐 2만 불 뭐 이렇게까지도 가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300달러도 갔었고 몇천 불 갔다가 또 떨어졌다 막 이랬어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300불이 됐어요. 평단가가 1센트면 그 3만 배예요. 3만 배. 여러분들이 300불일 때 이미 3만 배 수익을 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안 팔 것 같아요? 3만 배 되면은? 거의, 그러니까 300불 됐을 때는 안 팔 수도 있어요. 근데 300불 갔다가 다시 200불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왜 한번 조정이 다 항상 오거든요? 200불로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100불까지도 떨어져요. 여러분들 안 팔 것 같아요, 그거? 그러다가 더 곤두박질 칠 것 같은데?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 팔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2만 불까지 계속 쥐고 있을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차피 그 수익 거의 못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식도 마찬가지고, 뭐 내가 삼성전자가 뭐 8만 원일 때 사놨으면은 지금쯤 뭐 그렇게 부자고, 그 40만 원 됐을 때 안 팔았을 것 같아요. 또 돈 급해지고 막 이러면 다 팔아요. 안 사요. 그때까지 계속 쥐고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또 막 돈 필요한 일 생기고 뭐하고 다 팔고. 그러니까 그런 부질없는 상상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하면서. 이 가상화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문득 생각났는데, 아까 그 손실에 용감해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흔히들 착각하는 게, 예를 들어 50% 손실이 났어요, 내 원금에서. 그러면은 내가 다시 50% 수익을 내면은 원금이 회복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손실이 50%가 날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걸 원금을 회복하려면은 수익을 100% 수익을 내야 원금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원금을 진짜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손실 앞에 용감해지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야금야금 깎이다가 원금이 줄어들면은 수익 내는 게 점점 더 어려워져요. 아니, 매일 3% 수익 내기도 힘든데 100% 수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낼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손실 앞에 용감해지면 안 돼요, 데이 트레이딩 할 때는. 계속 태풍 문자 오네. 이제 결론적으로, 그래서 제가 딱 6개월 후에 이제 깔끔하게 그만뒀던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내가 가진 컨트롤이 거의 없다는 점, 이제 그게 제일 크게 작용을 했어요. 즉,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아니면 서비스나 상품을 이제 기획을 해서 사업을 일궈내는 거는 내가 노력을 들인 만큼, 그리고 내가 그걸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가 되고, 또 설령 망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엔 더 잘할 수 있는 그 자양분이 되는데, 주식은 아무래도 내가 들이는 노력과 아니면 내가 들이는 그런 재능 이런 거에 비해서 아웃풋이 너무나도 나 외에도 개입하는 변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과연 진짜 비즈니스인가? 라는 의문이 저절로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내 나이 때, 그 당시 이제 20대 후반에 이게 좀 할 짓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만두게 됐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나의 노력과 나의 재능이 문제가 아니고 운과 타이밍이 더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다. 내 재능보다 내 노력보다는 운과 타이밍, 그게 더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리고 장난질 치는 게 되게 많고, 주식시장에 내가 이거를 만약에 안 했잖아요, 그때 6개월 동안. 제 생각에는 그 작년하고 재작년 비트코인 한창 난리일 때 나 분명히 거기에 돈 싸들고 들어갔다가 아마 엄청 돈을 많이 벌었거나 아니면 다 날렸을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이 무서움을 모르고. 그리고 설령 벌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돈 번 맛을 못 잊어서 계속 하다가 돈 다 날릴 때까지 왠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거를 경험을 했던 것 자체가. 재미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불안하면서도 막 그 호가창 계속 보고 있다 보면 진짜 피 말리고, 그게 제일 좋은 표현이다. 피가 말린다. 피 말려요, 진짜. 호가창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면은. 그래서 만약에 퇴사하고 나는 전업 투자자가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저의 경험이 좀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꿈이 원래 전업 트레이더였다 그러면은 강력 추천을 해드려요. 해보세요, 진짜. 아예 목숨 걸고. 근데 그냥 막연하게 왠지 그냥 한번 이것도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큰일 나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공부와 수련을 거쳐야 돼요. 이 마음을 컨트롤하는 마인드 컨트롤 능력이 굉장히 아주 강해야 돼요. 그리고 젊은 분들은 이런 거 모르겠어요. 이게 또 내 편견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 하기에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기술 쌓고 노하우 쌓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요즘은 유튜브에도 그 데이 트레이딩 하는 유튜버 분들 분명히 되게 많을 거예요. 한번 그분들의 삶을 한번 그렇게 보세요. 되게 쉽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 저는 데이 트레이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1인 기업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저는 가능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업을 할 때, 비즈니스를 할 때도 주식은 전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냥 아예 이 일에 집중을 못해요. 다른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은 일단 다 벗겨버리고, 뭐 돈 많은 분들은 그냥 뭐 블루칩, 뭐 삼성전자 뭐 이런 우량주에다 그냥 묻어놓고 그냥 신경 끄면 되지만, 이걸로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쪼들려가면서 막 주식 투자하고 이런 거는 이 비즈니스 할 때 하지 마세요. 진짜 기존에 내가 나의 이 시간과 에너지를 지금 내 비즈니스에 쏟아야 되는데 그게 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일에 집중을 하세요. 저는 그래서 제 천성에는 그게 제일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한 땀 한 땀 일해서 버는 거.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내가 그 다음에는 또 스타트업에 잠깐 들어가요. 스타트업. 참 아주 골고루 했네. 내가 다음에는 또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주식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걸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대응밖에 없어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원진이었습니다. 원진아.